안녕하세요. 천리안 주식입니다. 오늘은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야 하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보다 확인 후 진입하는 매매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요. 결국 시장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확률을 줍니다. 오늘 매매 복귀에서도 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시장 복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로 글을 정리했었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국 주식을 봐요. 어떻게 끝났나. 근데 나스닥이 횡보를 했다. 그죠? 근데 이 나스닥 우리나라 시간 2시경에 이 주가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전일 종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트럼프가 이 시간대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실시간을 연설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중국과 안 만날 수도 있다 하니까 나스닥 100 선물이랑 나스닥이 폭락을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나스닥 폭락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만날 수도 있다고 한 게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잘 얘기가 끝나가지고 안 만날 수 있다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바꾸니까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잠을 잤어요. 한 새벽 3시? 그 다음에 낮 7시 55분에 일어나서 체크하고 미국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네? 전 고점 부근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틀 동안.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조선주 말고는 이거다 싶은 종목이 안 보인다. 그나마 로봇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조선주랑 로봇에서 안 가주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가 올라오네요. 얘는 정말 강합니다. 에코프로는 오늘도 올라가며 단기가를 들어가는데 세력의 의도가 단기가를 보내버리겠다는 생각인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올라오고 로봇주, 조선주. 근데 조선주는 갭만 높게 뜨고 죽더라고요. 근데 로봇주도 밑으로 좀 빠지는 흐름. 그죠? 그런 흐름에 2차전지가 올라옵니다. 2차전지가 대체거래에서 만들어 놓은 고점 8만 원 라운드 피겨를 강하게 돌파하고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플러스 3%다. 현대차 관련주, 중소형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에코프로가 79,500원 저항대 의도적으로 만들어놨죠. 대북줄은 이런 뉴스가 있다.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갈지 모르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려고. 등락률 5% 이하는 상승했다고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야 가나보다 하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살만한 게 안 보이고 그나마 모티브 링크가 돋보이네요. 이때 당시가 8시 14분. 그죠? 8시 18분. 하나오션이 보폭과 상향됐어가지고 그나마 상승의 염분이 있는데 위로 사주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대체거래소 시간에 수급주 중심으로 대형주들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인데 정규장 시작하면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시가 베팅.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을 시가 베팅. 이후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크하고 주도주 매매 해야겠어요. 수급주를 열어두되 세력주가 강할 수 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에코프로는 제가 이 첫 상승 파동, 그러니까 첫 장대양봉 23%째 장대양봉 이후에 매매했었고요. 첫 장대양봉 날 왜 매매 아니냐면 얘가 대장이 아니고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이었어요. 첫날은.
그래서 첫날은 에코프로 BM인가 머티에서 매매했고 둘째 날은 얘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둘째 날 매매했고 둘째 날 그러니까 첫날 상승이 나오고 둘째 날에 슈팅이 나오면 보통 10에서 15%가 저항대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매도를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도 23%가 올라갔어요. 전날도 23%, 이날도 23%. 진짜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다음 날 갭이 뜨고 밀릴 때 전일 종가 지켜주고 올라갈 때 샀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반등 나올 때 샀는데 다시 떨어지면 전저가 깨면 손절이죠. 근데 전저가를 지켜주고 반등 나온 흐름에 익절했다.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 날은 매매를 안 했어요. 자리가 너무 높다.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정이 아니고 슈팅이 나왔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8만원 라운드 피겨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데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해 주는지 여부 체크할 것 같고 와 근데 정말 강하네요. 첫날 장대 항봉 이후 둘째 날 셋째 날 매매하고 그 뒤로는 과하다 싶어서 손이 안 나갔습니다. 분봉 흐름만 보면 돌파해 주겠다는 마인드로 움직이는데 분봉 흐름이 그렇죠. 2차전지, 폐배터리, 리튬 이쪽 봐야 하나. 제가 8시 7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장 초반에 얘네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아 느낌이 쎄한 게 8만원 돌파하자마자 음봉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거죠.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운드 피가 돌파하자마자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다 열어두고 봅니다. 오늘은 미국장 횡보한 걸 알기에 보수적 접근할 생각입니다. 장중에 거래대금 1분에 100억씩 터지는 수급주 뜨는 거 아닌 이상 오늘 수급주 떴죠. 2차전지 에코프로 1분에 100억씩 터지는 수급주 에코프로 뜨는 거 아닌 이상 세력주가 날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력주 CP 시스템을 매매했죠. 장 초반에 다 보여드릴게요. BS 타점 세력주가 날뛸 수 있어 보입니다. 시총 낮고 급등락 심한 종목들. 정규장 시작되면 전에 상한가 종목이랑 CP 시스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 초반 봐야 할 종목 리스트 멤버십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장 초반 거래 대금과 함께 위로 반응이 나와주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반응. 위로 반응이 나올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랑 등락률을 체크하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말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전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로 튀어준다. 그러면 어차피 미리 들어가도 위로 튀어줄 때 버틸 거 아니에요. 안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위로 튀어줄 때 파는 것보다 위로 튀어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다음에 손절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위로 튀어주는데 쭉쭉 올라가면 분할 매도. 그게 훨씬 확률이 좋아요. 제가 매매해보니까. 위로 반응 예상 흐름대로 올라가면 배팅입니다. 대책으로 해서 5에서 10% 이상 상승했다가 횡보한 애들도 정규장 시작하고 반응이 나와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굳이 이런 느낌. 에코프로가 상승을 해줬죠. 상승해주고 횡보한 다음에 정규장 때 슈팅이 나온 거예요. 에코프로가. 보면은 비트코인은 관세로 빠진 날 기점으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그죠? 이때가 관세로 빠졌어요. 중국의 100%를 관세 한 해 만에 하다가 트럼프가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 앞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르다가 나스닥과 반대로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하락 조정이 나왔냐면 나스닥이 다시 가격을 전고점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을 하더라고. 금이. 그리고 달러도 강세,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니까 얘가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 4,4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얘도 주식이랑 똑같아요. 차트가 4,400원에서 저항받고 밀렸는데
4,200원에서 지지나오고 반등. 4,400원 가야 할 자리잖아요. N자 상승 눌림 재돌파.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밀리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 나스닥 100 선물. 이때가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0% 때린다 할 때였는데 얘는 정고점 근처까지 반등을 시켜놨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코스피가 가장 강하고요. 코스피가 현재 세계 1등 상승률이라고 해요. 코스피가 현재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봐봐요. 코스피. 우와. 코스피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네요. 그리고 정규장 시나리오는 밑에 적어드린 대로 볼 거고 미국장 흐름으로 보아 그간의 과하게 상승했던 반도체, 2차전지, 로봇에서는 쉬어간 흐름이 나오면서 그동안 쉬어갔던 조선 섹터라던가 방산 섹터, 원전 섹터 혹은 세력주에서 반응이 나아질 것 같네요. 예상 흐름대로 가면 강배팅 하는 거고 예상 흐름이 틀리면 시장에 겸손해지며 인정하는 거죠. 라고 하고 2차전지 에코프로 8만원 돌파했다.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9만 얼마까지 갔죠. 9만 몇천원까지 간 것 같은데. 와. 저는 오늘 전일 상한가 갔던 CP 시스템이랑 2차전지 매매하고 마감합니다. 새롭게 강한 섹터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오늘은 멤버십에서 하던 느낌으로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CP 시스템 매매 복귀.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CP 시스템은 로봇 선박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주를 검색하면 로봇주이기도 하고 선박주이기도 해요. 같은 날 NK 역시 선박 테마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둘 중에 갭이 더 높게 뜨는 종목을 대장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날에 멤버십에서 다 미리 매매 전략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둘 중에 갭이 더 높게 뜨는 애가 대장이다. 등락률 높은 애가 대장이라는 거죠. 와 뭐야 삼성협택 15%까지 올라갔네. 우와 빠꾸 없네요. 와 영상 찍는 도중에 지금 봤어요. 같은 날 NK 역시 상가를 기록했는데 둘 중에 갭이 더 높게 뜨는 애를 대장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P 시스템이 갭을 높게 형성하면서 분봉상 거래대금이 터지고 순간적으로 윗방향으로 틀어주는 타이밍에 빠르게 진입 익저로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보고 있으니까 계속 눈이 가네요. 관심 종목에 이후 눌림 구간에서 한 차례 추가 진입했으며 2차전지 하락 시 시소타기 흐름으로 상승 전환될 때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갭이 높은 종목이 대장 신호다. NK랑 CB 시스템 중에. 근데 거래대금 터질 때 순간 가속 구간에서 포착을 했고요. 2차전지 로봇, 선박, 시소 흐름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CP 시스템은 이렇게 매매했어요. 사서 C까지 사서 위로 튀어줬다가 쭉 밀리는 흐름에 본전 이탈할 때 매도. 그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전고 돌파할 때 매수했는데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요. 그러니까 위로 땅 튀어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와서 아 여기 고점인가 보다 하고 매도하니까 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때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얘가 떨어질 때.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서 CP 시스템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다. 이 하락할 때 반등 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락할 때는 그 돈이 별로 안 빠져나갔어.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눌림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매도했고요. 이렇게 잘 매매했다. 그리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수화학은 에코프로와 거의 흡사한 분봉 흐름을 보여주며 2차전지 관련주 중 등락률 1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화학이 장 초반에 대체거래소 시간에 얘가 먼저 올라갔어요. 에코프로보다. 근데 얘는 거래대금이 안 터져. 심지어 상한가 들어갈 때도 50억도 안 터져요. 1분에. 그래서 얘를 등락률은 높은데 거래대금이 워낙 안 터지길래 안 보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정규장 9시 시작하고 위로 슈팅이 나오니까 얘도 뒤늦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었고 상한가 깨졌을 때 눌림에 들어갔고요. 이때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 이수학이랑 에코프로를 둘 다 눌림목을 했습니다. 둘 다 눌림목을 하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팔고 여기서 왜 팔았냐면 7,550원에 상한가 잔량이 26만 주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상한가 한번 깨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때 당시 에코프로가 빠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분봉을 한번 봐보세요. 이때가 9시 6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매매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네요. 궁금하신 분들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매매 복귀. 오늘 장 초반 시장 중심주는 단원 에코프로였습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8만원 라운드 피겨를 의도적으로 저항대처럼 만들어 놓고 횡보한 흐름이 포착돼서 진입했습니다. 이후 상승이 나오자 분할 익절로 대응했고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첫 눌림 구간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눌림목으로 재진입했습니다. 반등 구간에서 익절 마감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라운드 피겨 8만원 구간의 세력 의도 파악. 8만원을 돌파하고 위로 방향을 틀면 위로 반응을 해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고 횡보 구간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진입. 그리고 첫 눌림은 기회 구간 반등 확인 후 익절. 타점 이렇게 되고요. 이때 8만원 라운드 비교 횡보할 때 진입했고 밑에 손절 라인 이탈 안 해가지고 버텼고요. 정규장 시작하고 슈팅이 나왔죠. 9시부터 슈팅이 나왔어요. 8만원 돌파하면서 시작하자마자 1분봉 근데 1분봉상 200원씩 터지죠. 봉 하나 200원씩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분할로 땅땅 매도하고 제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슈팅 나오길래 이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고 다음 분봉에 올라가면 따라 붙자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제가 매수했고요. 매수하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네요. 그랬을 때 여기 전 고점이 그 87,800원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가야 돼. 위로 튀어줘야 돼요. 근데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요.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네 하고 매도하니까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매도하고 나서 이때가 9시 24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9시 뭐 10 몇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봉이 9시 24분이죠. 그래서 88,000원에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밀리는 흐름에 못 가네 하고 이수학을 9시 26분에 매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수학이 상한가 깨지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리냐면 매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면 끼어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미리 했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의 핵심 포인트. 오늘은 괜히 돈의 흐름 쫓아다니다가 깡통차기 좋은 날입니다.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전일 상한가였던 CP 시스템
그리고 주도 섹터의 중심이었던 에코프로에서 보이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퇴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장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떴어요. 세계 최초 어쩌고 저쩌고 삼성, 현대차, 뭐 어디에 라인 모두 진입한다. 뭐 그러면 뉴스가 떴는데 뉴스가 뜨고 VI 한 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얘가 VI 한 번에 들어갔는데 전 뉴스 뜬지 모르고 팔아버렸어요. VI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급등하길래 팔고 나서 왜 VI 들어갔나 보니까 뉴스가 떴더라고. 뉴스를 프로그램이 78,000주로 시장가로 한 번에 보내더라고요. 이 밑에서 이 장대 양봉을 프로그램이 만들었어. 프로그램이 그냥 위로 시장가로 긁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프로그램이 위로 계속 사주면은 더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VI 풀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얘가 이때 다시 올라갈 때 제가 진입한 봉이 거래대금 150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들어갔고요. 2만원 라운드 피가 저항을 보고 분할로 매도했다. 궁금한 사람들은 관점 가서 보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관점 보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여기 이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매매하면서 느낀 점 매매를 할수록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오늘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야 하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보다 확인 후 진입하는 매매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 섹터 대장주는 주목받는 순간 수급이 몰리고 그 수급이 몰릴 때 더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명확히 위로 반응할 때 손절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하고 진입합니다. 눌림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깨지면 손절할 거야. 돌파로 들어갈 때는 여기 깨지면 손절할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매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방향이 결정됐을 때 돌파든 눌림이든 들어가고 여기 깨면 손절할 거야 설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절선 이탈하면 과감 없이 손절. 무한 물타기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매매해보니까 딱 느낀 점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일부 시장 복귀는 이렇게 했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매매했죠. 뭐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했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예측하고 들어가기보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데는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측하고. 그래서 매매를 안 했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어디겠어요? 전고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왜 들어갔겠어요? 전일 고가가 여긴데 장 초반에 전일 고가를 뚫어놓고 그러니까 전일 고가를 딱 뚫고 나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손절 잡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쇼츠 영상을 올렸죠. 얼마 샀어 총? 불타기 그러니까 1,000만 원 불타기하고 1,000만 원 사고 1,000만 원 불타기하고 2천만 원 불타기해서 총 4천만 원 샀네요. 4천만 원 사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살짝 눌렸을 때 샀는데 위로 저는 이제 상승 눌림 재돌파 생각하고 샀겠죠.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와서 매도했고요. 제가 보니까 바로 매도한 거 보니까 그 전에 18,000원 라운드 픽에서 저 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지지가 나오지 않게 여기 앞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 때문에 손절하자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좋게 생각했나 봐요. 이때도 눌림을 들어가서 방향 돌려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이 안 나오고 밀릴 때 바로 손절합니다. 손절은 칼 같아야 돼요. 갈 것 같아서 샀잖아요. 그럼 안 가면 손절하는 거예요. 최소 못해도 이런 최근 저가 깰 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최근 저가 깨기 전에 손절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저가 깨로 내려갈 것 같다 그냥 느끼고 손절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경험으로 인한 예측이죠. 여기 깨로 내려갈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사놓고
이때 손절 안 하고 물타기 하면은 반등 나오면은 살려주는 거지만 반등 안 나오면 계좌 박살이 납니다. 반등 나오고 살려줘도 문제인 게 다음번에도 또 물타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등 안 나온 종목을 걸리면은 박살 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렇게 박살 났었어요.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걸 보자면 오늘 매매한 거는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쇼츠 영상 올릴 거고요. 매매 영상. 전일 고가 돌파하고 밀렸을 때 마삼 구간에서 받았고요. 손절 라인은 명확하죠. 멤버십에서 알려드린 그 손절 라인에 손절할 생각으로 눌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당일 고가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18,000원 딱 뚫을 때 18,000원 딱 뚫었는데 그런 100원, 200원까지 슝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오고 18,000원 딱 뚫고 눈치 보는 흐름이야. 그래서 이거 못 가겠다 하고 바로 매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절반 매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항대 여기 17,500원이죠. 그러면서 제 평단이 17,500원인데 제 평단이 17,400 얼마인데 이 저항대이자 제 평단을 위협하면 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평단을 위협 안 하고 반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여기가 VI 구간인데 분홍 색깔 VI 구간 딱 VI 보일 때 제가 매도했어요. 이 정도면 잘 먹었다 생각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죠. 근데 VI 풀리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분봉상 거래는 150억이 터지는 거예요. 1분에. 얘가 1분에 150억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많이 터져봤자 50억, 70억 터지는데 150억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그 전에 매물을 다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막 차익실현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19,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할 때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 그 위에 2만원 라운드 피겨 보이잖아요. 2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되겠다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000원, 19,000원, 2만원 17,000원 그러니까 17,000원에서 18,000원 갔다가 밀렸다가 7,500원에서 슈팅 8,500원에서 VI 들어가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승. 아무튼 이후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물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때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만원 돌파하고 올라간다? 진짜 강한 거예요. 저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또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을 또 정확하게 못 하겠네요. 조선주가 올라오네요. 장 초반에 CP 시스템을 이렇게 매매했고요. 우와, 조선주 올라오는 거 보소. 보시면 시가 베팅 한 건 아니고 위로 시가 시작해서 위로 튀어줄 때 샀다가 순간 밀릴 때 본전 이탈할 때 잘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아침에 안 들어온 정고점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4,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면 그때 다시 사자. 그 생각으로 팔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다가 제가 아까 말했죠. 에코프로가 9시 10분이 고점 찍고 떨어졌다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왜 받았냐. 에코프로가 왠지 너무 오버슈팅이고 떨어질 것 같고 실제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눌림목 들어갔죠. 에코프로랑 시소타기 개념으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봇주 빠지고 있었고 조선주 갭만 높게 뜨고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를 왜 들어갔냐.
얘가 특징주를 검색해보면 조선이랑 로봇 둘 다 엮여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로봇으로 갔어. 로봇. 그죠, 로봇. 로봇으로 갔는데 또 조선 올라갈 땐 또 선박용 특수 케이블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랑 선박이랑 로봇 둘 다 엮여 있어.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야. 그래서 모든 트레이더들이 얘를 보고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일봉 모습도 좋아요. 그래서 얘를 눌림에 들어갔고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땅땅 팔았죠. 이때 눌림에 얼마 들어갔어? 3,700원에 1,300원이 1,300 주면 한 500만 들어갔네요. 500 들어가고 500 들어가서 거의 1,000만 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4분의 1씩 판 것 같아. 4분의 1씩. 얘가 일봉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때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이 없이 빠졌고요. 현재 올라가고 있을 땐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간다. 최근 이 박스권을 버티고 상승이 상한가 나왔는데 종가상 고가, 그죠? 종가 고가 이런 느낌, 그죠? 모든 트레이더들이 주목해볼 만 하겠죠. 시가총액도 천억대. 수급주들이 반도체 아침에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걔네들 빠질 때, 두산에너빌리티 걔네들 빠질 때 수급주가 빠지니까 세력주에 좀 돈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매매했었고요. 와, 지금 보니까 타점이 미쳤는데요. 보시면 8만원 라운드 피겨 이때 들어가서 지켜보다가 여기 깨지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또 손절선까지 안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절도 마이너스 3%를 잡았으면 수익도 플러스 3%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절반 팔고 슈팅 나오길래 보유 중인 주식에 또 절반 팔고, 저는 이제 진짜 가봐야 85,000원 정도까지 가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량 다 팔고 이제 떨어지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가. 와,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분에 300억, 200억, 300억씩 터지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니까 이 마삼 구간에서는 진입 안 하고 마력 구간에 진입했고요.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 전고 돌파할 때, 그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서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심지어 이때 거래대금이 300억이나 들어왔는데도 1분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왜 못 가냐면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박혀 있어서 매물대가 수백억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때 눌림목을 85,800원에 117주 했으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고요. 85,800원에 1,000만 원 들어가서 87,950원에 1,000만 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88,000원 전에 판 것 같아. 88,000원 전에. 그러니까 막 2, 3% 먹은 것 같아. 2, 3%. 그러니까 얘가 9시 18분에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얘를 팔고요. 얘가 점점 여기서 빠지는 거죠. 24분, 25분, 25분 이러면서 점점 빠져. 이거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상타했던 이 수학이 상한가 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이 26만 주밖에 없는데 상한가 풀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팔았죠. 상한가에. 그러니까 제가 팔고 나니까 몇 분 뒤에 상한가 깨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 있네요. 와, 뭐야 얘. 제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상한가 팔고 나니까 팔고 몇 분 뒤에 쭉 빠지더라고요. 거의 막 마이너스 7, 8%? 그래서 오우 잘 팔았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상한가 들어갔네. 얘가 세력주의 표본이죠. 시가총액 1,000억대잖아. 1,000억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목에서 1,000만 원 들어갔고요. 1,000만 원 들어갔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눌림목이랑 얘랑 눌림목 같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에코프 2차전지 전체 종목 중에 대장이고 얘는 등락률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 얘가 더 등락률이 높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요. 아니나 다를까 에코프로가 반등 나올 때 여기다가 절반 팔고 남은 절반을 들고 있다가 상한가 깨질 때, 깨질 것 같을 때 이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도 떨어질 수 있겠다 하고 제가 팔았죠. 팔고 한 2, 3분 있다가 떨어졌네. 잘 판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매매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멤버십 홍보를 잠깐 해보자면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료광이 3천만 원 쓰고 천리아나 시킨 것들 제가 알려드렸고요. 당일 단타, 돌파 눌림, 그죠? 그리고 일봉 눌림, 종가 베팅, 상따, 단기 스윙 싹 다 알려드렸습니다. 대체 거래소 시간에 매매하는 방법까지, 그죠? 기법을 싹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간대별로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대체 거래소 8시에서 8시 30분. 저는 8시 30분 이후에는 잘 매매를 안 해요. 이때 매매하고 아침 9시 정규장 9시 에서 9시 30분 매매. 그리고 주도주 매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이때 매매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마감 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강한 섹터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텔레그램 뉴스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체계적인 것들을 제가 그래도 유료 강의 3천만 원 썼으면 짬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마감 하면 장마감 관심 종목 복귀, 정리, 그리고 주도주 복귀, 시장 복귀, 그리고 내일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한 달에 24만 원 VIP 등급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 달만 가입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24만 원 이상은 뽑으실 것 같아.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24만 원 쓰고 천리안의 내공을 그대로 배워가실 분